요즘도 삶은 계란 자주 드시나요? 아침에 허전할 때 하나, 운동 다녀온 뒤에 하나, 냉장고 문 열었다가 그냥 하나 집어 드실 때도 있죠. 저도 늘 그렇게 먹었습니다. 계란만큼 간단하고 든든하고 또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다. 무엇과 함께 먹든 상관없겠지.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받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계란 드실 때 늘 같이 드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그 조합 때문에 효과를 반 정도 놓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순간 머리를 살짝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저는 건강해지려고 더 잘해보려고 먹고 있었는데 그 방식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삶은 계란만 있으면 뭐랑 같이 먹든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영양 흡수가 떨어지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고 심지어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고 믿어왔던 그 마음 때로는 내 몸의 족쇄를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꽤 늦게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다. 무조건 좋다. 많이만 먹어도 된다. 저도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깨달았습니다. 계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것을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어온 계란은 무조건 좋다라는 상식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렇게 덧붙여져야 합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삶은 계란과 상극인 음식 3가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조합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보약 조합도 등장할 겁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게 왜? 그런데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고 실제로 식습관을 바꾼 뒤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적어도 2가지는 분명하게 얻으실 겁니다. 첫째, 삶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조합을 확실히 알게 되십니다. 둘째, 같은 계란을 먹더라도 흡수율과 효과를 훨씬 높여주는 보약 조합을 구체적인 식사 예시와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게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아침 당장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하고 실천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오늘 내용이요? 이거 내 이야기 같다 하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100세 하루보약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계란을 참 좋아했습니다. 간식으로 과자 대신 삶은 계란 밥맛 없을 때도 김치에 계란 하나만 있으면 한 끼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란을 먹을 때 늘 같이 따라오는 음식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밥이랑 함께 먹기도 하고 빵이랑 먹기도 하고 커피나 우유와 함께 그냥 넘길 때도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속이 유난히 더부룩하고 금방 포만감은 차는데 이상하게 기운은 나지 않았습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으면 좋아져야 할 것 같은데 몸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도 수치가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식사 방식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무엇을 먹느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늘 함께 먹던 몇 가지 음식들이 계란의 장점을 반이나 가려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탁을 조용히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먹던 그 조합들 편하다는 이유로 골라왔던 음식들 좋다는 말을 듣고 무조건 따라왔던 방식들이 정말 내 몸에는 맞는 선택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를 약속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괜히 겁부터 주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드시고 계신 음식이니까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왜 상극이 되는지,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둘째, 단순히 이건 나쁘다 해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빼면 좋은지뿐 아니라 대신 무엇을 더하면 좋을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에서는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구체적인 레시피 조합과 실제 식사 예시도 함께 넣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2개를 드신다면 어떤 채소를 어떻게 곁들이면 좋은지, 소금 대신 무엇을 살짝 더하면 혈관에 도움이 되는지, 간식처럼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조합은 무엇인지까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손해를 부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식탁 위에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었던 음식들일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과 함께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자주 먹는 조합입니다. 바로 삶은 계란과 마요네즈입니다. 샐러드에도 들어가고 간식처럼 빵에 발라 먹을 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저도 계란에 마요네즈 한 숟가락만 얹으면 맛이 확 살아나니까 별 생각 없이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노른자 속 영양소는 분명 좋지만 마요네즈는 대부분 기름과 설탕 그리고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칼로리는 높아지는데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 건강에는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 위험만 키우게 되죠. 특히 6070대 이후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체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맛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넘겨왔던 제 습관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상극 음식은 의외라고 느끼실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야말로 건강식이지라고 믿고 계시는 조합인데요. 바로 삶은 계란과 단 음식, 특히 달콤한 음료나 빵입니다. 아침에 계란 하나 드시고 달콤한 라떼 한 잔 혹은 크림이 가득 든 빵을 함께 드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먹었습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입도 즐겁고 기운도 나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이 조합이 몸속에서 만드는 변화는 생각보다 거칩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채우기 전에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더 피곤하고 더 짜증이 나고 다시 달콤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걸 힘이 나는 느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몸이 흔들린다는 신호였는데 말이죠. 그 다음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상극 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삶은 계란과 짠 반찬의 과도한 결합입니다. 김치, 젓갈, 짭짤한 국물, 그리고 진한 양념 반찬들까지. 계란은 담백하니까 짠 것과 같이 먹으면 맛이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팝도 술술 넘어가고요. 그런데 문제는 염분입니다.
계란 자체는 나트륨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짠 반찬이 더해지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기 정말 쉬워집니다. 607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염분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출렁이고 밤에 다리가 무겁고 아침에 신발이 낑기는 일까지 생깁니다. 계란은 좋은 단백질인데 짠 반찬과의 조합 때문에 그 장점이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저 역시 밥맛 없을 때 이 조합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게 제 몸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문제는 계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붙여온 마요네즈, 달콤한 음식, 짠 반찬이었습니다. 이 조합들은 맛을 자극하기는 쉽지만 영양 균형을 깨뜨리고 혈관과 장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단백질을 챙겨 먹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근육을 지키고 기력을 유지하고 일상을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그 단백질의 장점을 스스로 반이나 깎아 먹는 셈이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야 그동안 제 몸이 보내던 신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괜히 나른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금방 다시 배가 고팠던 이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드셨던 과거의 식사 때문에 자신을 탓하실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오늘부터 바꿔보자.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오래 가져왔어도 방향을 바꿔주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을 보여줍니다. 저 역시 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계란을 끄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란을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함께 먹는 조합을 바꿨을 뿐인데 속이 한결 편해지고 포만감이 오래가고 군것질이 줄어들었습니다. 아,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극이 되는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은 사실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꿔 보겠습니다. 같은 삶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보약처럼 작용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고 혈관과 근육 건강을 동시에 도와주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냉장고와 식탁에 있는 음식들로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시너지가 나는 보약 조합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듣고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식탁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레시피 결합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합, 저녁 반찬으로 좋은 따뜻한 조합, 간식처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조합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 오늘 저녁은 이대로 한번 먹어보자. 이제부터는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다면 지금부터는 반대로 함께 먹으면 몸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꿨고 그 이후로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포만감도 오래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계란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첫 번째 보약 조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삶은 계란 채소, 특히 잎채소입니다. 상추, 양배추, 샐러드 채소, 시금치처럼 색이 짙은 채소일수록 더 좋습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노른자 속 지용성 비타민이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만나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계란만 덜렁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남았는데요. 채소와 함께 먹으면서부터 그 느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채소가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먹는 간단 레시피를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접시에 삶은 계란 2개를 반으로 잘라 놓습니다. 그 옆에 손으로 툭툭 뜯은 상추와 양배추를 듬뿍 올려주세요. 그리고 소금 대신 올리브유 한 바퀴, 레몬즙 몇 방울만 살짝 떨어뜨려 보십시오. 짜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혈관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입맛이 심심하다면 후추를 아주 살짝만 더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조합은 아침 식사로도 좋고 저녁에 늦게 귀가했을 때 가볍게 먹기에도 좋습니다. 준비 시간도 짧아서 귀찮으니까 대충 먹자는 마음을 눌러주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보약 조합은 삶은 계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은 크게 손이 안 가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이 조합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기름이나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자연스럽게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둘이 만나면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에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토마토를 그다지 즐겨 먹지 않았는데 계란과 함께 먹으니 훨씬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초간단 레시피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 그릇에 담습니다. 그 위에 삶은 계란을 큼직하게 잘라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사믹 식초, 조금 올리브유 작은 술 하나만 넣어 가볍게 섞어주세요. 설탕이나 시럽을 넣지 않아도 토마토의 자연스러운 단맛이 살아납니다. 계란의 고소함이 더해져 간식처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조합을 특히 오후 시간에 많이 먹었습니다. 빵이나 과자를 찾던 시간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오래가면서 속도 편안했습니다. 아, 괜히 군것질을 찾았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약 조합은 삶은 계란 통곡물 또는 견과류 소량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밥처럼 껍질이 남아있는 곡류 그리고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부드럽게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계란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통곡물의 복합 탄수화물이 함께 들어가면 에너지가 길게 유지됩니다. 밥은 분명 먹었는데 금방 배고프다는 느낌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후 내내 기운이 쭉 유지되는 느낌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그릇에 현미밥을 반 공기 정도만 담습니다. 그 위에 삶은 계란을 잘라 올려주세요. 간장 대신 저염 간장 아주 소량 참기름 몇 방울만 살짝 더해 가볍게 비벼 드시면 충분히 한 끼가 됩니다. 짭짤한 반찬이 없어도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를 선호하신다면 밥 대신 아몬드 56알, 삶은 계란 12개만으로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저는 특히 외출 전에 이 조합을 먹으면 중간에 괜히 달콤한 음식을 찾는 일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맞습니다. 특별한 슈퍼푸드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 늘 먹던 음식들입니다. 다만 조합을 조금만 바꾸는 것 그 차이가 몸의 컨디션을 크게 달라지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계란만 덜렁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최소 한 줌만 곁들여 보십시오. 달콤한 음료 대신 토마토를, 짠 반찬 대신 통곡물이나 견과류를 곁들여 보시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조합들은 단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만 혹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만 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60대,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근육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넘어짐을 줄이고 허리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이고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계란은 그 근육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채소와 통곡물이 더해지면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계란을 대충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몸에게 제대로 선물을 주자 그런 마음으로 식탁을 차리게 되더군요. 아마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계란은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 걸까? 저도 늘 궁금했습니다. 어떤 방송에서는 하루에 하나만 먹으라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 헷갈리셨죠? 상담에서 들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 12개 정도는 충분히 안전한 범위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음식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계란 한두 개가 오히려 든든한 영양원이 됩니다. 다만 이미 의사에게서 고지혈증이나 특정 대사 질환으로 식이 제한을 안내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의 권고를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른자 먹어도 되나요?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는 이야기 때문에 아예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노른자를 따로 떼어내고 흰자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모두 그대로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당분, 트랜스지방, 기름진 가공식품이 혈관에 더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계란 자체를 줄이자가 아니라 계란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삼극조합과 보약조합이었습니다. 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도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아침이나 점심을 권유받았습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을 한두 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서 과식과 군것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밤늦게 취침 직전에 과하게 드시는 것은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저녁에 출출할 때에는 계란 하나에 채소를 조금 곁들이는 정도는 무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규칙적으로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던 변화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계란을 좋아하면서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나른한 느낌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란이 체질적으로 안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조합을 바꾼 이후에는 신기하게도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덜했고 낮 시간 동안 졸림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군것질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음식도 이제는 속이 불편하고 밤에 뒤척이게 만들고 다음 날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지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단순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내 몸에 맞게 먹는 것. 삶은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과 만나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삶은 계란과 마요네즈, 과도한 단 음식, 짠 반찬은 가능하면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삶은 계란과 잎채소, 토마토, 통곡물 견과류는 함께 드시면 보약처럼 시너지가 납니다. 셋째, 계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합, 양, 그리고 먹는 시간대입니다. 넷째,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언젠가는 반드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좋은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모두 끊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조금만 한 끗만 조합을 바꾸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일상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컨디션을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먹어왔지? 오늘 저녁은 어떻게 먹어볼까? 바로 그 질문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몸이 보내는 피로가 한결 편안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100세 하루보약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